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2일 목요일 아침 9시 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만기가 끝나고 나서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른 게 워낙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한다라고 해서 지금 뭐 꼴랑 3, 4거래일 하락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깨고 이런 건 아니란 겁니다. 추세가 훼손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상승 추세 중인 거고 여전히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 거고 이런 하락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대응은 눌림 시 매수가 맞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면 강한 추세 중에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 중에 주식이 저렇게 하락을 하면 더군다나 오래간만에 나스닥이 살짝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 이런 자리는 통상적으로 주식 매수, 지수 상방 베팅의 대응이 그런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정석이라는 거죠. 물론 그러나 말씀드리죠. 이 정석적인 게 항상 밥 먹여주지는 않는다. 정석이 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지금 상식이 그냥 마냥 통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움직임 중에 비이성적이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어떤 뭐 논리나 지표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정석적인 대응이 꼭 답이 아닐 수만은 꼭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하다. 아직 상승 추세다라는 건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래간만에 조금 하락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럼 대폭락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여기서 하방을 추격하는 거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미래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금 추격하는 게 맞을 수도 있으나 지금 우리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볼 수 없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하방 추격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이죠. 그게 확률이 가장 낮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한 표면적인 이유는 긴축 우려입니다. 그죠?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냈고 그리고 어제 영국 물가지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표면적인 하락의 이유는 긴축 우려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어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는 지난주에 만기 때문에 급등했던 어떤 그런 피로감을 지금 금융시장이 소화하고 있는 아직까지 이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은 이 어떤 투기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긴축 때문에 하락했다니 뭐 그렇게 설명을 딱 갖다 붙이기에는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요. 일단 뭐 미국 증시 살펴보면 하락 마감을 하긴 했고 나스닥이 1%씩 빠졌지만은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막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지수 하락한 거에 비하면 대형주가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도를 좀 잠깐 보시면 IT 빅테크가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과 지수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상승 종목 수도 만만치 않게 많았어요. 제법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쩌면 뭐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뭐 그런 과정 중이다라고 뭐 여전히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근데 뭐 긴축에 반영한 모습이긴 해요. 어떤 긴축 우려에 반응한 모습이기도 하긴 합니다. 이게 IT 빅테크가 빠졌으니까 그죠? IT 빅테크와 나스닥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매파적인 내용 이런 거에 민감한데 어젯밤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IT 빅테크만 빠졌으니까 긴축 우려에 일부 반응을 하긴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긴축 우려만 갖고 어젯밤 이 금융시장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라는 거를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를 받고 어젯밤 파월 의장 연설 내용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자면은 뭐 당연히 근데 우리가 맨날 아는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뭐 특별히 뭐 이거를 뭐 이야기를 뭐 다 담아하지는 않겠습니다. 연말까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인플레 목표가 아직 멀다. 목적지에 뭐 가까울수록 속도를 늦출 것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금리 인상 속도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인플레 2% 목표와는 멀다. 되돌리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전히 노동시장은 강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던 내용들 재확인을 해준 뭐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발언들 아니면 어제 영국 물가지표가 높았던 것에 대한 이제 반응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반응이 이제 긴축 우려라고만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좀 떨떠름한 점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긴축 우려라고 했으면은 달러가 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달러는 어젯밤에 오히려 급락을 했단 말이죠. 이런 점들이 일단 어젯밤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떨떠름한 점이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금리 같은 것도 보시면 어젯밤에 조금 오르다가 좀 다시 좀 말았습니다. 다시 많이 되돌렸습니다. 다시 하락까지는 아니고 상승을 많이 되돌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긴축 우려했으면 금리도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금리도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면은 긴축 우려만 갖고 어젯밤 증시의 움직임을, 어젯밤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온전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빠지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아무튼 어젯밤 금리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반응은 그랬다.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할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 나스닥이 하락한 거는 그 바클레이즈의 그 테슬라 신용등급 신용등급 강등이 아니고요. 그 어떤 매도 리포트를 낸 거죠. 네,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이런 점이 사실 오히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설명력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투기적인 움직임이 여전히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테슬라의 이런 소식이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을 살펴봤고, 참고로 페드와치를 보시면 이 어떤 금리 인상 확률 이런 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파월 의장이 그런 매파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긴축을 오히려 더 금리 인상 확률은 어제보다 줄어들었고요. 뭐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50bp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6%가 될 수 있다는 소수의 가능성도 일단은 여기에 등장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지, 뭐 일단 그 페드와치에 특별한 변화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그 페드와치에는 이미 어느 정도 좀 긴축 경로가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6% 그 기준금리 6% 가능성이 뭐 등장했다, 뭐 그 정도 말고는 뭐 특별히 뭐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영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금리 인상 예정인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싶고요. 오늘 밤 미국 물가지표까지 좀 잘 보시면 좋겠죠, 그죠?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가 뭐 긴축 우려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의 움직임을 단순히 어젯밤 뭐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하락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것만도 또 그렇게만 또 보고 계셔도 또 안 되긴 합니다. 지난주에 FOMC 회의에서 있었던 그런 매파적인 내용이 반영되는 중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 잔잔한 악재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재무부가 채권을 뭐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어서 유동성이 조금씩 빨리고 있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지금 표면적으로 언론에서 다루고는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악재들이 있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악재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일단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긴 있는 거예요. 물론 어젯밤 미국 증시에 가장 큰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건 실질적으로 이 바클레이즈의 테슬라 등급 강등, 뭐 테슬라의 뭐 매도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관점일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아직도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미국 증시하고 뭐 전반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좀 해보자면요. 이 전부 다 지금 지난 만기주에
급등했던 오버슈팅했던 그 부분을 되돌리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냥 가벼운 급등에 대한 되돌림 정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S&P인데요. S&P를 보시면은 지난 만기주 목요일 날에 급등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볼린저 밴드를 찢고 급등했죠. 어제까지 해서 이제 한 3거래일, 4거래일째 하락을 했는데 그래 봐야 이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살짝 소화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래도 몇 거래일 동안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루 만에 대폭락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천천히 저항을 누적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일단 어딘가 저항은 분명히 확인을 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하방 투자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이제 얘가 다시 이제 한 번 더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쏘아 올리면은 그때 이제 저 위에 있는 이런 저항들을 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작은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의 근거 정도는 일단 뭐 착실하게 다지고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증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뭐 공통적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목요일 날에 폭등했던 부분을 대부분 다 그냥 되돌린 오버슈팅의 되돌림 정도까지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되돌렸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죠.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했을 뿐이고요. 다만 이제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뭐 이 자리 때 다음번에 이 저항 부근에 오면 난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 정도는 가능한 거죠. 아직까지 어쨌든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 정도이다. 지난번에 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3, 4거래일 정도 하락하지만 이거는 눌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래요. 유럽 증시도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급등했던 거 다시 되돌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되돌림.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정상으로 다시 회귀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들 중요한 지지선들을 깨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죠? 이것도 공통적으로 어딘가 이제 저항을 확인한 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다음번에 한번 올라와 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후려쳐 주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 이상의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이번 주 내내 대부분 어딘가 저항을 확인하면서 비실비실했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이번 고점 자리는 하방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자리 이제 다시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저 자리가 돌파 한짝 되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방을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조심스럽게 좀 들긴 합니다. 물론 뭐 지수의 모습이나 뭐 어떤 그 각각의 지수마다 이 기술적인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트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만들어 놓은 고점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딱 도장 찍긴 좀 뭐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증시가 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 만들어 놓은 저 고점 영역대를 저 고점 매물대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볍게 볼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상당한 급등 끝에 만들어낸 저런 고점 매물대이기 때문에 저런 자리의 의미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 자리는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되는 하방 투자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튼 뭐 저의 막연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전히 강합니다. 그죠? 애플 보시다시피 애플도 그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지난 만기일날 6월 15일날 급등했던 거에 대한 되돌림에 불과합니다. 아래 꼴이 달렸죠. 그죠? 지지력도 확인했어요. 저항도 확인했지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엔비디아는 어떤가요? 얘도 그래요. 얘도 얘도 보시면 지난 6월 14일날 급등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그죠? 얘도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긴 하죠. 그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급등했던 거를 되돌린, 그냥 오버슈팅에 대한 되돌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급등했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지역은행들 ETF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뭐 쭉쭉쭉쭉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역은행들의 하락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지수의 하락, 뭐 지수의 조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쯤에서 좀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재무부의 채권 발행은 좀 계속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고 이러니까 이 채권 발행이 무사히 잘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뭐 만약에 여기서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증시가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안전자산 선호가 뭐 나타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채권으로 뭐 갑자기 또 돈이 쏠려버린다, 그렇게 해서 뭐 금리가 뭐 뚝뚝 떨어진다, 시장 분위기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런 일 생기면은 RRP에 또 돈들이 또 계속 또 묶여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죠? 재무부가 돈을 빨아당기고 있는데 RRP, 연준의 RRP에 있는 돈을 끌어당기면은 긴축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문제 없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 시장 분위기 좀 더러워져 가지고 이 뭐 안전자산 선호다 이러면서 그 재무부 채권 쪽으로 시중에 있는 유동성에 빨려 들어가서 금리가 낮아지면 RRP에 있는 돈들 안 빨릴 수도 있다, 이런 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 시장의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이런저런 좀 시나리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계속 간다라고 이걸 가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뭐 은행 위기고 뭐 지금 금리 수준이고 이런 거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의 수치들인 거고, 만약에 뭐 지금 이제 뭐 증시의 어떤 이런 투기적인 분위기가 한풀 꺾이면은 또 지금 보고 있는 뭐 달러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또 급격하게 또 바뀌면서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은 모든 게 어쨌든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약간 좀 전부 다 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뭐 하나가 잘 되면 다음 거가 잘 되고 다음 거가 잘 되고 다음 거가 잘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거는 좋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강력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하나가 안 좋게 풀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연결되면서 또 거꾸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시장의 상승을 유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이 하락을 지지하는 요소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 좋은 때고, 지금 분위기 좋은 때에 꽂혀가지고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 이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의 예측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계속 될 거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예측을 하는 거는 조금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좀 살펴봤고요. 어젯밤에는 일단 뭐 보시다시피 달러가 급락을 했으니까 원자재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구리도 올라가고요,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국제유가는 여전히 좀 답답한 뭐 그런 상황이고, 뭐 하여튼 구리도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네요. 뭐 이 정도 뭐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러셀 지수 이런 건 확실히 좀 모양이 좀 다르긴 하죠. 러셀 지수 이런 건 뭐 쌍고점 가능성이 거의 나타나고 있다. 얘는 조정이라기엔 조금 좀 애매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진 않았죠. 지지선은 지키고 있다. 뭐 그 정도 모습입니다. 네. 뭐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뭐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된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사실 어제 좀 먼저 빠지긴 했죠. 그죠? 예. 한국 증시 어제 급락하고, 그리고 어제 밤에 미국 증시가 빠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 오늘 개파락 출발했는데 약간 되돌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좀 필요하다. 왜냐면은 뭐 풋옵션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뭐 선물지수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있었고 어제 급락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이런 양봉 정도는 제 생각에 하루 약간씩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잘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어떤 뭐 정석적인 뷰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양봉 나왔으니까 눌림식 매수가 맞긴 맞죠. 그죠? 근데 뭐 풋옵션이나 뭐 여러 가지 꼬라지를 보면은 하여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양봉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이 단기적인 하락 이게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 주 혹은 지난주부터 해서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좀 더 오래전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쪽 저항들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뭐 하루 상승했다라고 뭐 주식을 사고 그런 거는 좀 껄끄러울 수 있죠. 그죠? 미국이 강한 거지 지금 한국 코스피가 강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도 여기가 완전한 지지설 지금 이 자리에 완전한 지지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바닥 다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는 천천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힘 조절 잘 해가면서 멋지게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사실 어제 너무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달러를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우려가 좀 되긴 됐는데 오늘 일단 쉬어가는 모습. 어제 급등하면서 돌파한착했던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지금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단기 상승 추세는 만들어놨는데 뭐 일단은 뭐 단기 상승 추세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눌림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자리이긴 하겠죠. 그죠? 오늘은 하여튼 여기 있는 중요한 그런 지지선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할 게 없다라는 게 뭐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코스닥은 할 거면 어제 뭘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어제 뭐 하고 아니면은 아니면 뭐 오늘 어제 하락했던 걸 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다든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확인하긴 했거든요. 그죠? 그 코스닥 고점을 확인하긴 했으니까 사실 뭐 오늘 뭐 특별히 뭔가를 할 건 없을 것 같고 굳이 이제 뭔가를 굳이 뭔가 이제 하고 싶으시면 제 생각에 뭐 코스닥 같은 건 어제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뭔가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방으로 모아가는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뭐 지금 사실 오늘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뭘 하긴 조금 좀 껄끄러운 것 같고요. 그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 조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친구가 언젠가 한번 좀 튀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튀어 오르면 이제 튀어 오른 자리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려고 일단 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가 한번 꿈틀하면은 아무래도 한국 증시도 좀 꿈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한국 증시도 사실 이런 자리에서 어제 이미 뭐 1% 가까이 코스피가 빠진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굳이 하방을 추격하는 지금 뭐 하방을 하는 거는 약간 추격의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좀 더 올라와서 뭐 345 근처에 올라왔다든가 뭐 그러면은 뭐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해도 오늘은 뭔가를 하기는 좀 껄끄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봅니다. 뭐 코스닥은 뭐 여기 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지금 이제 몇 프로 내에서 이제 좁은 박스권에 갇혔으니까 뭐 조금씩 뭐 하방을 모아간다 나쁘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코스피는 아직 위쪽까지 좀 왔다 갔다 좀 확인해야 될 그런 공간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은 뭐 특별히 할 거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미국 증시 그냥 뭐 저는 편안하게 보다 잤고요. 이제 뭐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그죠? 일단 좀 의미 있는 음봉들 뭐 오래간만에 뭐 시장의 변동성들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들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 기대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미국 증시 해보려고 칼만 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기다리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한국 증시는 비리비리한데 뭐 천천히 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장 뭐 대폭락하고 급락할 생각은 없다. 하루 정도 조금 많이 빠진다 싶으면 이렇게 다음날 되돌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강세장입니다. 그죠? 강세장에서 하락으로 지금 전환되냐 마냐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폭락한다? 그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그죠? 이런 게 지금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천천히 시간 잘 역시 뭐 시간 잘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내일 아침이 아니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